네, 오늘도 리모컨으로 동영상을 조정을 했습니다. 지금은 8시 10분이고요. 비가 오기 시작하는 장마가 시작된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.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그 밑에 끝까지 계속 비로 차 있더라고요. 거의 10일 가까이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모처럼 원피스를 입었어요. 비 오는 날 바지 입으면은 바지 밑단이 젖는다거나 아니면 양말이 젖는다거나 그 불쾌함이 싫어가지고 저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거의 원피스를 입고요.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합니다. 그리고 양말은 따로 챙겨놨기 때문에 출근해서 발에 물기 닦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. 저는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조직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사무실에서 양말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거를 보면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굳이 내색하지는 않죠. 저도 제 영상을 안 보거든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출퇴근길에 뇌 빼놓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영상을 누가 절대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나오고 그 시청 시간이 제법 있어서 좀 놀랐거든요. 대체 이거를 누가 보시는 걸까? 요즘같이 재밌고 흥미롭고 또 뭐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하고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보시지?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제발 이 영상이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부디 안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저도 이 영상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. 이 영상을 제미나이한테 링크를 붙여 넣어서 제미나이한테 내가 최근에 뭐 했던 생각들, 내가 뭐 좋아했던 일들, 나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좋고,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 있으면 알려줘.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제미나이가 제가 말하는 것을 분석해서 좋은 점, 나쁜 점, 톤은 어떻고 이런 말버릇들이 있다,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는 말할 때 좀 더 조심하려고 하고, 제가 중간중간에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말을 끄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해요. 제미나이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말을 아끼고 그냥 한 1, 2초 쉬었다가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방금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? 방금 거의 단어마다 끊긴 것 같은데. 일단 저의 스피치이자 화법 스승인 제미나이를 열심히 믿어보면서 그의 가르침을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어저께 업로드를 하면서 제 영상을 한번 틀어봤어요. 앞에 조금 쓸데없는 이렇게 재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잘라내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다가 이렇게 스크롤을 쭉 넘겨봤는데, 일단 듣지는 않고 그 영상 화면만 보는데 제가 고개가 원래 이게 정상이 너무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고개를 이렇게 너무 쳐든 거죠.
근데 보통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자세를 바로 잡을 때도 그렇고 아 고개 내리세요, 턱 내리세요 이렇게 하지 턱 드세요 이런 식으로는 얘기 많이 안 하시잖아요. 근데 제 자세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느꼈습니다. 지금 그거를 의식하면서도 턱을 아래로 당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.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. 제가 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거의 한 10년 전쯤에 10년? 9년? 10년은 아직 안 됐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.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이유가 제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어서 그런 거래요.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만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거라서 눈매 교정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뭐 그래 이왕 하는데 뭐 쌍꺼풀이랑 뭐랑 같이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따로따로 하느니.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눈매 교정이랑 같이 했거든요. 저는 그때도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 버릇을 알고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아 나 이제 고개 안 들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그거는 제가 상술에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전이나 후나 사실 이렇게 보나 시선 차이는 없거든요.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좀 어딘가 힘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. 이렇게 있으면 이 자세가 편한데 이렇게 있으면 뭔가 여기를 당겨야 된다는 이쪽 뒷목 쪽이 당기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서행하세요. 눈매 교정이란 게 이렇게 눈꺼풀로 이렇게 당겨주는 힘을 넣어주는 거래요. 그렇게 함으로써 눈동자가 완전히 보이게 하고 그러면 고개를 쳐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도였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저한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는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35분 내리를 이러고 있으니까 좀 옆에서도 영상으로 봤을 때도 보기 좋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도 말인데 이 자세를 한번 교정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도수 치료를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보려고 해요. 선생님 제가 고개를 이렇게 너무 쳐드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은 자세 교정이 되는 걸까요? 라고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. 역시 제 스스로 알아가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게 왔답니다. 제가 어저께 이번 주 월화는 저희 동네에 새로 개관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공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거기는 도서관 회원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찍고 좌석을 지정을 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체제예요.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확실히 신축이다 보니까 밤 7시에 가도 그래도 사람이 제법 있고요.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가 뭐 기둥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흡음 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대형 카페들 가면은 그 소리가 엄청 울린다라고 느끼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울리는 소리들을 이런 나무나 식물, 기둥 이런 것들이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 도서관에는 공부방 내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느낌이 나요. 그래서 누가 뭘 쓰는 소리, 기침하는 소리, 뭐 책상을 잠깐 이렇게 톡 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울리거든요.
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어떤 여자분이 계속 목이 안 좋으신가 봐요. 에어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한 1분에 한 번도 아니고 10초에 한 번, 20초에 한 번씩 해서 또 이제 또 시간 좀 있다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자꾸 이렇게 목을 가듬으세요. 뭐가 뭐 에어컨 때문에 목이 이제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공부방에 있는 게 조금 민폐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요. 저는 이제 앞에가 보이는 부분에서 봤어가지고 그 여자분은 저쪽에 앞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째려보고 쳐다보고 똑같이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하는데 여자분이 이 헤드셋을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저께는 아 그냥 오늘 하고 말겠지 뭐 했는데 아 어저께도 3시간을 그 목 가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어폰을 사실 도서관에 공부하려고 가는 건데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어폰을 껴야 되는 상황이 좀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분한테 제가 가서 좀 조용히 좀 하세요, 집에 가세요,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으니까 또 이거는 본인이 직접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 공부할 때 이렇게 흐름이 쭉 가야 되는데 들리면 끊겨요. 다시 하고 집중이 끊겨버려요. 너무나 민폐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어폰을 하나 챙겨 가야겠습니다. 비가 그래도 왔는지 저수지가 과속 방지턱이 수면- 있습니다. 저수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수위가 높네요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머나 고양이. 저 그나저나 이제 면접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죠.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나서 일요일에 약속이 좀 많아요. 일요일에 1시에 결혼식, 2시에는 또 모임이 있고요. 3시에 출근을 해야 돼요. 말이 됩니까? 이제 클라우드들을 전환한다고 전 직원들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, 아니, 지금, 경조사가 1시였으니 망정이지, 2시, 3시였으면 어쩔 뻔했나?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저는 저희 상사분한테는, 저 이번에 그 결혼식도 있고 약속도 있어서 3시에 오긴 하는데 조금 늦게 올 것 같다. 네, 양해해달라 일단 그렇게 말은 해둔 상태입니다. 그나저나 지금 면접 준비할 시간이 토요일날 시험 보고 일요일날 그렇게 출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이죠. 그리고 월, 화, 수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참 곤란합니다.
그것도 저는 제미나이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죠? 영상들을. 아니다. 이 제미나이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분석을 하려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자막 생성이 다 돼야 된다고 했어요. 근데 저번에 보니까 어떤 거는 한 7, 8시간 뒤에 올렸는데도 됐는데 어떤 거는 20시간이 넘어가도 이 불러올 수가 없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면접 준비를 참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. 방금 또 새삼 느낀 바로는 내 출근길 진짜 멀긴 하다. 굽이굽이 들어갑니다. 제 전차가 GV70이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전에 회사 다닐 때 집 회사가 가깝기도 했고, 아니네. 아니다. 취소. 아무튼 그 GV70으로 거의 1년을 출퇴근을 했어요. 이 거리를요. 연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나요? 연비가 한 7, 8 이렇게 나오는 친구인데 기름을 정말 많이 먹으니까 제가 하루 왕복 66km를 다니는데 그 차로 기름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. 심지어 요즘 기름값 비싸지 않습니까? 예전에 제가 처음에 차 샀을 때만 해도 기름값이 휘발유 차가 리터당 1,300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리터당 2,000원 이래버리니까 한 10만원 넣어도 예전에 7, 8만원 넣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. 그 전에는 이제 1,600원대, 1,700원대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요. 그러니까 주에 한 달에 기름값이 40, 많으면 50씩 나가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돈을 막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. 내 월급에 지금 몇 %가 기름값으로 나가는 것이냐. 해가지고 이제 GV70은 보내고 이제 전기차를 구해냈습니다. 이게 그래도 롱레인지라 최대 600km, 에어컨 안 키우면은 700km까지도 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제가 왕복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도 갔다 오고 했더니 딱 10%를 썼더라고요. 그러니 한 2주에 한 번? 2주 완전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열흘 2주에 한 번 충전을 하면 되는데 완충하는데 한 2만원 정도 드니까 2만원 초반 정도 들더라고요. 그러니 한 달에 제 기름값이 얼마나 한 거의 10분의 1로 줄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확실히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게 저녁에는 뭔가 할 말들이
생각이 나고 그게 흐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. 얘기가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아침에는 계속 하품하느라 바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생각했다가 또 멍하고 또 뭔가 생각나면은 그거 주제 그냥 잠깐 말하고 또 멍한 그런 경향을 느꼈습니다.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라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아침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좀 일찍 일어나면 괜찮을까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찾아봐야겠네요. 면접 때는 좀 널널히 일어나도 되겠다. 어차피 그날 쉬니까 널널히 일어나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이런 연계력이라든지 상상,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에서 트럭이 양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일찍 갈 수 있겠습니다. 몰라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. 노래라도 틀고 가야지. 이건 너무 졸려서 안 되겠네요.